행복한 라디오 카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언제나 변함없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늘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지만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작은 것에도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 새해에도 하루하루가 주고받는 아름다운 마음의 선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 12월 30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별이 우리의 가슴을 흐른다면 이건화. 날이 흐리다. 곧 눈이 흩날릴 것이고 반짝이는 것에 작은 손을 모은다. 별을 비껴 부지런한 시간을 바늘이 달린다. 반짝이는 것에 기대어 말할까? 차가운 창밖을 부지런히 성의껏 달리는 잿빛 세상을 다독이는 듯이 눈발이 굵어진다. 네, 춥고 미끄럽고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있다 보니 길거리가 갑자기 궁금해서 창문을 봐도 사람들이 안 보이고 길거리의 적막감 분위기에 몸이 오히려 움츠려지더라고요. 그 어떤 책에서 이런 그 기억에 의하면은 좋은 방법을 배웠습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억지로 웃으면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멋진 웃음으로 행복합시다. 그게 참 한 번은 어렵지만은 그 웃음도 헛웃음이라도 웃으면은 그 연달아서 이상하게 보지. 연달아서 웃음이 나오니까 아. 텔레비를 보고도 재미가 있으면 그저 그냥 크게 웃고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니 텔레비 보고 뭔 웃음을 저래 웃나 좀 이상하게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네, 요즘 실감이 나죠. 그렇죠. 그 웃는 뭐 게. 대화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정막 강산으로 있다가 텔레비에서 웃기면은 그거 보고 대화도 네. 하고 네. 웃기도 하고 네, 네. 그게 그래 되더라니까. 네, 맞아요. 요즘에는 정말 나이가 들면은 텔레비가 친구 같아. 아, 그럼요.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별로 없고 안 나가면 사람 못 만나고 뭐 집집이 코로나 바람에 방문이 지금 별로 뭐 이제는 없어지고 있으니까 혼자서 텔레비라도 보면서 웃기면 웃어야 돼. 네, 네. 그렇게라도 웃어야 돼. 네, 맞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응. 자, 그러면 조용필의 거기울의 찻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죄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여. 뜨거운 일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이제 시연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린애들은 성탄절을 좋아하지요. 좋아하는 그 마음은 복되어 또 연인이 생기면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그 마음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꽤 살아낸 성인이 되면 성탄절이 조금 서글퍼요. 오래전 짊어지기 이후에 태어났다는 아기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집니다. 그 아기 말고도 우리 모두가 아기였다는 사실과 우리도 삶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찡해집니다. 삶이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기 보고 웃고 그저 즐거워해도 그게 자자자자 자라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모든 게 고행이고 기뻐할 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출생의 기쁨을 안고 다들 정성을 바쳐서 잘 키워내야지 인생에 어떤 보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생각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지 못하면은 정말 재미없는 인생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게 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짜증이나 부리고 아주 귀하디 귀한 출생의 비밀을 갖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언제고 절망은 크고 희망은 적지만 우리는 절망에 지면서 자꾸만 희망의 시선을 빼앗긴다. 희망은 반짝이니까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이 시가 선물처럼 당신을 기다린다면 좋겠습니다. 자, 음정행의 옛날은 가고 없어도 지나온 길 비고 지던 꽃자국들 애인은 아픔 대신 즐거움도 섞었구나 옛날은 과거 없어도 그때 걸어온 길 숨김없는 거울에는 새겨진 믿음 아닌 뉘우침도 비쳤구나 옛날은 가가 없어도 새삼 마음 설레라 옛날은 가갑서 새삼 마음 설레라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지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 메가헤르츠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도 됩니다. 자, 그럼 백세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은 폐에 들어온 세균이나 이물질을 밖으로 내어보내는 역할을 한다.
아하. 그렇게 기침할 때 옆에 있으면 안 돼.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다들 있으니까 그나마도 괜찮지만은 그 기침 콜록콜록해서 할 때는 그 세균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멀리 하고 입을 막고 코를 맞아. 막고 그래야 돼. 그런 준비를 해야 돼요. 인간에게 생기는 치매는 또 나이를 먹고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치매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아 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물이 몸속에 제일 떨어지면 뇌에서부터 물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네. 네, 네.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지. 돈은 씨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걱정이 없겠어요. 어쨌든 물 부족은 만병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뭐 페트병 큰 걸로 두 병은 마셔야 된다 하니까 나이가 되니까 왜 물 먹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 병이 날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밥 먹는 것도 힘이 든다. 이러시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자랐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래 물이 쓰다 뭐 물이 안 넘어간다 네. 뭐 이런데 지금은 그놈은 물을 먹는 것보다 차로 해가지고 많이 먹는데 어쨌든 깨끗한 생수를 많이 먹어야지 우리 몸에 좋은데 병원에 입원하면 일단 그저 링게를 넣잖아요 물을 네, 네, 네. 그 소금물이라네. 네, 네. 그 우리가 보통 때 물만 마실 게 아니라 지금은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마시라는데 조금 넣어서 먹으라고 그래요? 짭짤하게 하고 쫙 마시면 피도 맑아지고 몸도 좋아진다는. 어머, 그렇구나. 그래도 아직 한 번도 뭐 소금물을 안 마셔봤는데 어. 어쨌든 그걸 우리가 트라이를 해봐야겠어요. 아, 소금물 피가 맑아진대요. 알아, 그렇구나. 소금을 뭐 우리는 뭐 짜게 먹으면 뭐 병이 되니 어쩌니 해도 지금 뭐 다들 너무 싱겁게 먹으니까 당뇨다 뭐다 그냥 병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천일염으로 그 구운 소금들 해가지고 네네. 물에 타서 좀 마셔봅시다. 아. 100세 건강. 우리들 보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잘 보이시네 이름. 우리는 소금을 잘 먹었어요. 이래야지. 그렇지. 소금을 약간 타가지고 예. 그리고 소금도 뭐 몇 번을 구운 소금 같은 거 있어요. 대나무 속에다 넣고 그거 비싸잖아요. 어머. 아이고 좋다니까 그냥 그 소금을 조금씩 먹어야지. 입안에다 넣고 빨아 먹어도 돼. 네, 그러니까 수환 선생님, 우리들이 이야기도 이제 늘 이제 뭐 그런 거 먹어야 된다,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열심히 잘 해서 먹고 그 대신 병에 안 걸리니까 병원에 안 가면은 그게지, 그죠? 좋지 않아요. 병원에 안 가면 좋지. 그런데 항상 병원에 가서 어떤 병이 있나 없나 체크도 해봐야 돼. 네. 뭐 아무렇지도 안 한다고 해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서 어디가 어떤가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또 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건강진단을. 네.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건강을 챙겨야 100세 건강이 이루어지지.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잘 골라서 잘 지중해식 식사라고 그런 식단으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라 그 바란스를 맞춰갖고 나이에 맞게 음식도 먹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떤 집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참 잘 아파해요. 병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식구는 왜 돌아가면서 병이 나느냐고. 그래. 그러거든. 근데 그거 이제 우리 알고 보니까 터득이 되더라고. 이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맞을 때는 병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건강식을 하고 내 몸을 내가 위해서 잘 다스려 줘야 돼요. 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눈 뜨면 일어나고 그냥 물이나 먹고 좀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먹고 시간도 맞추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다가는 몸이 화가를 내면은 그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들이 이제 어떤 애들이나 어떤 어른은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잘 가려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저 집 식구는 왜 저래 가리는 게 많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가리는 게 많아도 아픈 건 또 잘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집 가려도 뭐가 별나게 잘 건강하지도 않구만 또 이래. 그게 그냥 개똥밭에 굴리듯이 막 굴려놓으면 막 사는 사람은 또 건강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이래 그냥 들고 있으면 또 그건 또 심신이 약해가지고 많이 아파. 어쨌든 백세 건강을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그러면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또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로사 선생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말 말이 맞지도 않는데도 지만 잘났다고 막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이랑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예. 다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되고 서로 어디 언더 주거니 받거니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서 행설수설하면 그 정도의 사람들은 요즘은 없지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막 하는 동안에 듣는 척하다 처음엔 들었는데 너무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듣는 척하고 모두 있다가 끝나고 나면은 야, 무슨 뭐 이치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 혼자 해나 이러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서 참 말을 해도 그런 것이 참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이 대화라는 게 남의 말만 또 쭉 잡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남을 흉만 또 쭉 잡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대화가. 근데 나무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늘 그 얘기만 잘해요. 예. 나무 일을 잘 얘기하고. 맞아. 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 곡입니다. 편승엽의 노래 찬찬찬. 노래 듣고 이야기를 찾아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차디찬 그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선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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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노란 스탠드에 빨간 립스틱, 그 누굴 찾아 여기 왔나. 밤 깊은 카페의 여인, 가녀린 어깨 위로 슬픔이 연기처럼 피어오를 때 사랑을 느끼면서 다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마음 줄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그 말, 쓸쓸히 창밖을 보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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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내리는 빗물. 밤새워 내리는 빗물. 유한권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권 기자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첫 소식 어떤 소식인지 기대감과 궁금하실 네, 텐데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우선 그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은 호랑이 해도 지나가고 2023년 개면은 토끼해가 지금 밝아올 텐데요. 이때쯤 되면 그 전국 그 해맞이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해맞이 행사들이 아마 곳곳에서 금년에 열리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수원 선생님 어디 해맞이 행사 준비했어요? 지금은 잘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전에는 뭐 강원도로 어디로 그냥 날씨도 춥고 예, 바닷가로 어디로 그냥 다녔는데 그래요. 예. 그저- 그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부 위에 올라가서 해맞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것도 하기 싫어. 예.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나는 저 정동진 있지 않습니까? 정동진 유명하죠. 있죠. 거기에 예. 뭐 해운대, 뭐 경포대 한 차지 맞아요. 갔거든요. 근데 경포대 하면 또 우리 돈인 선생님 생각나는데 강원도 어디 됐죠. 아, 예. 해맞이 계획이 있으세요? 예, 이제 그 가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좋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예.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새벽에 가도 그렇고 초전에 가도 내 차가 없으니까 누구 따라갈 수 없어서 못 가고 그렇지, 그래요. 산에 있잖아요. 이 산에 있잖아요. 높은 데로 올라가요. 아. 거기서도 잘 보여요. 아주. 그렇지 해맞이라도 해면 예, 뭐 그래요. 아무 상관이 예. 없어도 갈 것도 없이. 지금 하여간 전국의 그 해맞이 장소 예. 여기 그 숙박 시설 여기가 10,000원인 모양이에요. 전부 사람들이 이제 좀 그렇지, 해맞이 그렇지. 행사하는데 예. 어떤 곳은 말이죠. 이게 보통 그 비수기 때 8만 원 하던 게 45만 원까지 부른대요. 그러니까 뭐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힘든 모양이에요. 어쨌든 집에서라도 우리 일찍 일어나서 그래. 해맞이 행사 우리끼리라도 하자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좋죠. 그래. 예. 그래. 그것도 젊음이 있을 때 차 타고 어디로 그래요? 멀리 가가지고 밤을 새고 새벽같이 그냥 지금 아이고 어떻게 차도 지금 난 벌써 한 달째 지금 쳐봐가지고 움직이지는 못하고 그거 있습니다. 한번 타러 예.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약속을 못 지키는 그래요. 우리도 참. 예, 오늘 그 첫째 소식 기다리실 텐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연합뉴스 TV가 그제 그 선정한 2022년 10대 뉴스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벌써 2022년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래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궁금하죠. 예. 첫 번째는 뭐 우리 관심 최대 관심이었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죠. 네. 예,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시대가 개막됐다는 이것이 첫 번째 소식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대통령이죠. 예. 취임과 함께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용산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그때 그 취임식 때 제가 그 여의도에 맞아요. 초청받아갖고 아주 예. 좋은 자리에 가서 박수도 치고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이 궁금하실 텐데요. 좀 쓸쓸하고 우울하고 정말 슬픈 소식이 되겠는데 158명이 사망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예, 할로윈 이태원 참사인데 참 이거 사실 입에 올리기도 싫어요. 근데 이게 두 유 번째더라고요. 기자님, 예. 정말 너무 헛딱지나요. 이건 억울하게 짝이 없어요.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예. 이상하게 젊은 애들을 그렇게 죽이고 그냥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니 그건 또 뭔 글쎄. 좋아한지 알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바로 그 장소가 사실 나도 그 옛날에 자주 가던 곳이에요. 예. 그 뒤쪽에 가면 거기에 식당들이 있거든요. 예. 외국인 식당들 말이죠. 예, 예. 뭐 이 동남아 뭐 파키스탄 식당이라든지 인도 식당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기 지금 좀 많이 좀 달라졌겠지만 지금도 그 길 골목이 좁아. 정말 안타까웠죠. 예, 아 너무 그럼요. 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요. 사실 얘기하기도 싫은 그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근 3년 동안 방콕, 집콕 그걸 하면서 사실 답답한 세월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위드 코로나 우리야 갈라고. 그러니까 코로나와 같이 감기처럼 말이죠. 코로나도 앞으로는 감기처럼 걸리면 치료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야지 뭐 다 뭐 멀리하고 이러고는 경제가 죽어버리고 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몸 예. 관리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루 확진자 수가 8만 7천 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이죠? 뭐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믿어야죠. 뭐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 코로나가 몰고 온 어떤 후유증이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전쟁 뭐 하여간 복잡한데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고환율 시대 3고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 내년도 참 어려운 시기가 갈 것 같아요. 옛날에 그 IMF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그거보다 있더라고요. 더 어려울 거예요. 글쎄요. 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예. 버거운데요. 예. 새해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요? 오른다 그랬어요? 곧 오르는. 근데 것 그런 같아요. 거는 조금씩 올라도 뭐 우리들이 지금 생활하는 거 화려하게 하거든 다들. 예. 그 별로 지장도 나는 없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도 조금씩 더 내면서 한전을 살려야지 뭐 이게 돌아갈 거다니요. 그렇죠. 예.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결과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서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요. 문제가 있죠. 어쨌든 뭐 다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데 그 졸라매는 걸 모르고 다 지내려 하니까 그렇죠. 이게 예. 더 나라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꼽은 걸 보니까요. 정말 이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말해요. 정신없이 쏴대는 게 있잖아요. 지금 뭐 로켓이다 뭐다 심지어 ICBM까지 도발하고 말이죠. 이게 좀 굶어 죽어가는 사실 주민들이라도 먹여 살릴 생각은 않고 이게 네. 저 도대체 이번 무슨 꿈을 주에는 꾸는지.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무인기가 넘어오기도 했죠. 아 그렇죠. 예. 5년 만에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것인데요. 예. 확실한 대비가 아주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이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할로윈 그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준비했다고 그러면서도 뭔가 나사가 풀어진 것 같아. 그럼요. 아. 그렇진 않으면 그저 뭐야 그 군에서 로켓 뭐 싼다는데 거꾸로 와가지고 말이죠 부대 영내에 떨어지기도 하고 알 그래서 수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가 말이죠 또 뭐 5대인가 얼마가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서울 경기 이런 전부 찍어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 기자님 그건 정말로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쟤네들이 뭘 믿고 저들이 저렇게 그냥 활개를 쳐 우리나라 하늘에 와서. 글쎄. 아유, 유 기자님 뭐 하셨어요? 그 좀 많이 사진 찍어놓고. 여섯 번째는요, 참 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사실 내가 3년 전에 누리호 발사 현장 그저 공나로 우주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때 뭘 했느냐면 75톤 엔진 시험을 그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걸 취재해서 내 방송을 했거든요. 예. 지금은 뭐 그건 완전히 우리가 성공을 해서 지금도 뭐 세계 7번째인가 우리가 누리호가 달 탐사 궤도까지 올라가는 이 시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지금 내년도에
3차 발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기대가 돼요. 내년에는 그럼 3차 발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3차 발사도 뭐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기술로는 성공하리라고 좀 확신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한국이 12년 만에 참 올라갔는데 월드컵 16강 진출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아니 그것처럼 유쾌한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황희찬 선수가요. 네. 포르투갈전에서 넣은 골은 월드컵 칠 때 장면에 선정되기도 그래요. 했습니다. 7대 장면에 선정됐다는 거 그 영광스럽죠. 사실 우리 월드컵 선수단의 주장 손흥민 니가 그 패스해 주는 거를 그 패스를 어렵게 기가 해갖고 막히게, 탁 예. 보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이고. 황희찬이가 기다렸다가 마침 거기에 있으면서 딱 그냥 찾는데 아이. 정말 벌떡 일어나고 사실 나도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흥분이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8번째가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세계로 막 펼쳐나가는데 뭐 그 전에 보면 그 싸이 말춤 있잖아요. 예. 그것이 더 세계를 누볐잖아요. 그러게. 그리고 이제 이어서 K 뭐 방탄소년단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이처럼 하여간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세계가 인정한 K 컬처입니다. 말하자면 칸 영화제와 금년도 칸 영화제와 에미상을 우리가 수상을 한. 그래 아주 우리는 점점 대단한 나타나는 나라야. 그러면 예.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최초로 에미상을 수상했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죠. 예. 사실 꿈도 못 꾸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가요. 참 이거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해? 근데 그 욕심을 지금도 버리면서 남의 땅 이렇게 차지하려고 세상에 침범했는데 욕심을 피우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 그 대통령 푸틴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이제.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난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죠. 요 얼마 전에 예. 그 미국으로 날라가가지고 예. 바이든 대통령을 끌어안고 말이죠. 그 눈물로 그 국회에 가서 의사당에서 호소해놓는 걸 보니까 참 애국자구나. 애국자고 세계적인 애국자가 예. 됐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10번째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돌아가셨죠. 별세 소식을 꼽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유쾌해졌어요. 아까 그렇죠. 예. 내용이 한번 우리가 한번 그 1년을 회상하는 그 네, 의미가 네. 있죠. 예. 아주 그래서 뭐 의미가 오늘 깊은 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유 기자님 이 내용이 그 축구 그것도 너무 멋있고 다시 막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만나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예. 임영웅 가수가 불렀던 게 아주 인상적이던데 뭐 요즘 딱 맞는 곡 같아요. 고향역 한 잔 함께 들면서 듣겠습니다. 코스모스
오스모스 안겨준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 마루 넘어 갈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예, 다음 소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연말연시를 맞게 되니까요. 괜히 바쁜 것도 없이 바빠지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쨌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운동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오던 것을 갑자기 중단하면 건강에 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디트레이닝 현상이라고 해요. 운동 역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불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디트레이닝 현상을 막으려면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못 나간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라도 가벼운 그 운동을 계속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을 쉬면 몸에서 나타나는 나쁜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혈당 혈압 수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운동을 중단하고 게으른 습관을 유지하게 된다면요 혈당이 서서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앉아 있는 말하자면 비활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 좀 안에서라도 이렇게 적당한 운동을 좀 해야지 이게 놔뒀다가 다른 병까지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움직이고 해야 몸이 당분을 흡수하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자꾸 뭐 주전부리를 자꾸 하게 되고 뭐래요.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당 수치와 함께 혈압 수치도 높아진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요, 하루만 운동을 중단해도 혈압 수치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말하면 매일 운동을 하면 뭐 혈압이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연구 결과는요,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 일주일 내에 혈압이 건강한 수치로 회복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도 좀 쉬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일 운동을 하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 유연성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간 조금씩이라도 계속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그 기분이 좀 상쾌해지는 변화가 있겠죠. 우선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운동 후에 어떤 그 행복감 이런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강해지고 예. 건강해지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컨디션 조정에 굉장히 좋은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아서 그냥 날아갈 듯이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예. 운동을 그만두고 체중이 늘어나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뭐 당연한 결과죠. 운동을 안 하면은. 그렇죠. 신진대사가 줄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고 근육 수축은 어쩌면 뭐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단 2주 안에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뇌 기능이 저하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죠. 정기적인 운동은 신체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년 전에 그 시험지도 내가 취재를 아주 심층 취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시험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일주일 동안 잘 움직이지 않고 그 생활한 쥐는 운동을 계속한 쥐에 비해서 새로운 뇌세포 생산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새해 목표로는 꾸준히 운동하기를 실증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예, 우선 노래하기 전에요.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신년대죠. 예. 그래서 신년도에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송구영 씨는 시 한 수를 내가 쓴 게 있습니다. 예. 그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현웅 유한권. 한 송이 두 송이 눈이 내린다. 무서운 한파 몰고 떠나는 아듀 호랑이야 잘 가거라. 지구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 가슴 졸여했던 서러운 한 해 하얀 눈으로 덮어버리고 떠나거라. 순간마다 울고 웃고 함께했던 다사다난 다망했던 이민년, 슬픔과 아쉬움 남기고 저물어 간다. 이제 계모년 새해가 밝아온다. 지나간 날의 아픈 상처를 잘 다독여 새 희망을 찾아야 한다. 호랑이 떠나는 하얀 설산에는 귀 쫑긋 토끼가 하얀 옷 갈아입고 깡충깡충 춤을 추며 내려오겠지. 귀여운 토끼 가슴에 행복 두 글자 담아 꾀와 지혜의 상징 토끼 풍선을 멀리 더 높게 뛰어 반기고 싶다. 행복한 새날의 웃음소리 함께 하늘 높이 날려 보내야겠다. 토끼야, 희망 찾아 우리 함께 날아보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현미가 부르는 청실홍실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환, 최돈인, 유한군, PD의 PD.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홍신 엮어서 정성을 들여 청실 홍실 엮어서 눈이 더 곱게 비하는 마음속에 나만이 아는
인생살이 덧없는 나 그네 길에 인생살이 끝없는 우리 바람 돌아도 순정 나는 목숨을 바쳐 간직했다오. 감사합니다.